아, 오늘은 7강입니다. 불교와 도교의 비판적인 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의 이론을 비판을 하되, 그렇지만서도 불교와 도교의 어떤 형이상학적 이론 체계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이론 체계를 더 건실하게 만들어 갑니다. 한나라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지만 말기에 혼란을 겪으면서 유학이 힘을 잃고 대신 불교와 도교가 큰 세력을 형성합니다. 한나라는 유방이 세운 나라죠. 한나라는 진나라의 멸망을 보고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진나라는 최초의 통일 국가로서 분서경유를 통해 많은 유학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건국 후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나라의 문제를 직시하고 한나라에서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특히 이제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서 유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당 시대 때는 훈고학이 발전합니다. 훈고학은 경전의 어떤 작구의 뜻을 글자의 뜻을 바르게 풀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송대에 의리하게 상대하여서 한나라와 당나라의 때의 학문을 훈고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당 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와 도교가 수당 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와 도교가 날로 융성해져서 지배적인 사상 조류가 되고 상대적으로 유학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은 점차 약해집니다. 불교의 융성은 동시에 이들의 폐단으로 이어졌으며 당송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사상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유학을 부흥시켜 나갈 사명을 어떤 공통된 임무로 삼습니다. 불교의 폐단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죠. 이러한 어떤 혼란으로 인해서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라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금나라에게 쫓겨나서 남송으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쪽 강토를 이민족에게 빼앗긴 상황은 유학자들에게 중국이 강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송나라는 시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중화문화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유학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냥 제하에서 학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당시에 주류 사상인 불교와 도교를 비판함으로써 윤리도덕의 규범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윤리강상을 확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리강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강오륜이죠. 삼강에는 군의 신강, 보의 자강, 보의 부강이 있습니다.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륜으로는 군신 유의, 부자유친,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봉우 유신이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사이에는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학이 불교와 도교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륜적 가치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륜적 가치에 대한 인륜을 어떻게 보느냐. 유학이 군신, 부자와 같은 인륜적인 질서를 중시하였다면 불교와 도교는 인륜 세계를 벗어나야 할 구속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출가하여 자식이 되어서도 그 부모를 섬기지 않고 백성이 되어서도 군주를 섬기지 않는 불교적인 관념은 강상윤리를 저버리는 반윤리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학자들은 군신의 예를 버리고 부자의 관계를 끊으며 부부의 의리를 없애는 등 자연스러운 윤리 강성을 부정하는 불교의 견해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신, 부자, 부부의 관계를 없애는 것 이렇게 해서는 사회, 국가 사회가 성립될 수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허무에 빠지거나 난세의 도피적인 태도로서 자기 일심만을 추구하는 도교도 배척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림칠연이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 위진 현약가들의 어떤 사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무위자연, 아무것도 함이 없으면서도 저절로 그러한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사상들을 이제 비판한 거죠. 불교도들이 각자의 도를 닦는 데만 몰두하고 도교도들이 신선 노름에만 빠져든다면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는 혼란한 이 사회는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는 개인의 해탈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송대의 유학자들의 어떤 사회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학가 중용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대학가 중용은 예기의 한 편명으로 있었죠. 그런데 주자가 이것을 사서의 하나로 이제 하면서 대학가 중용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중요성이 격상됩니다. 대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평천하에 있다는 거죠. 대학의 내용은 크게 삼강령과 8조목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삼강령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 있고 8조목에는 경물, 치지, 성의정심, 수신, 재가, 취국, 평천하가 있습니다. 경무를 출발점으로 하여 차례로 지식을 학충하는 게 치지죠. 그리고 뜻을 성실히 하며 성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심입니다. 자신을 닦으며 수신입니다. 가정을 질서 있게 꾸리고 재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며 치국입니다.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평천하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와 운둔 그리고 개인 영혼의 구원만을 목표로 하는 도교와 불교 사상에서 탈피하여 사회 질서를 재건하고 치국 평천화를 이루려는 당대의 유학자들의 고민과 역사적인 임무였습니다. 중용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주목됩니다. 주의가 중용을 통해서 제기하려는 가장 절실한 주제가 인간의 본성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도덕 규범을 하늘의 이치로 선언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마땅히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당위로 간주합니다. 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당위를 현실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시킴으로써 유학의 당위적인 윤리사상을 근간으로 사회 질서를 새롭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등 인륜 질서의 오륜을 그 중심에 둡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소당연으로 해서 리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당연이라는 도덕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리학은 불교와 도교의 사회 정치적 폐단이 두드러진 시대의 통일 국가를 재건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의 일환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학이 보기에는 어떤 오륜과 같은 인간관계는 특히 이제 사회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형성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유학자들은 불교와 도교를 강하게 배척하면서도 이들의 이론 체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심성론과 도교의 우주 생존론을 받아들여 유학의 이기론과 인성론의 철학 체계를 한층 더 충실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심성론에서는 심을 갖고 허명불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허령불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경에 대한 성성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유학에서 성리학에서 상성성이라고 해서 경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와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자는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자 오류를 보면은 불교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의 우주 생성론, 주도니의 태극 도설에서 무국이 태극에서 음양으로 분화하고 음양에서 오행으로 분화하고 오행에서 만물이 발생하는 이러한 우주 생성론, 이런 것이 도교적인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성리학의 중심 개념인 리도 불교의 이사설에서 유행한 것이며,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사, 무예, 이와 본체에 해당되는 이와 현상에 해당되는 사가 무예, 장애됨이 없이 서로 상통한다는 것이죠. 특히 성리학의 정자를 통한 수행 방법은 원래 불교나 도교에서 수용된 것들입니다. 불교에서의 성리학에서의 정자는 수양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수양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양론은 성리학의 수양론은 거경 함량과 경물 궁리로 이제 내적이고 외적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거경 함량은 정자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한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갖추어진 본성을 기르고 함량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당시 심화된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 주제의 이론들을 받아들여 유학 안에서 체계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어 불교와 도교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유학으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불교와 도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도 유학의 윤리 사상을 근간으로 불교와 도교의 이론적 성과물을 흡수함으로써 유학의 이론 체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갔던 것입니다. 공맹의 유학을 형이상학 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원래 공맹의 유학은 윤리적 실천적인 관심이었죠. 이것을 형이상학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게 바로 성리학 이론입니다. 이를 통해 송대의 이전의 윤리적 수준에 머물던 유학과는 달리 형이상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기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리학의 사상 체계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 아래서 배척과 수용의 과정을 통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리학의 이론 체계가 한층 더 견실한 철학적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